자, 이번에는 동두천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코로나 집단 감염 사태 조금 잠잠한가 싶더니 다시 기승입니다. 이번에는 경기도 동두천인데요. 하루 만에 88명, 이틀 동안 90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중에 84명이 외국인인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무증상자였다고 해요. 하루아침에 80명대 확진자라 참 놀라운 일인데요. 우리 방역에 특히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것은 아닌가 이런 불안감이 들어서 저희가 또 지금 외국인 방역, 외국인들에 대한 코로나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지 동두천을 연결해 보려고 합니다. 동두천 외국인 이주 노동자 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고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동두천 갑작스럽게 뭐 90명이 넘는 확진자가 또 외국인 확진자가 나왔다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동두천이라는 곳에 좀 특징이 있죠? 예, 동두천은 8개 행정동이 있고요. 예. 시면적이 95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하고 이 예. 중 40% 면적이 미군 기지입니다. 음. 캠프 K씨가 있는 보산동 일대는 관광 특구로 조성돼 있고 네. 주한미군 이사단이 인근에 있어서 미군들을 위한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예. 외국인들의 왕래가 잦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 원래 일요일말 기준 동두천시 인구가 9만 4천 명이 좀 넘는데요. 이들 가운데 주한미군을 제외한 등록 외국인이 약 4천 명에 달합니다. 실제 등록 외국인은 이보다 더 많을 거로 보고요. 실제로는 더 많다. 예, 이들은 이들만의 커뮤니티와 네트워크 등을 통해서 모임을 갖고 이국 땅에서의 향수를 달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아니 어떻게 이렇게 무더기 확진자가 나왔는가 저는 궁금해요. 예를 들어서 그 얼마 전 경기도에서 공기도 공장에서 무더기로 이제 외국인 확진자가 쏟아졌을 때는 합숙 생활을 하셨어요, 이분들이 같은 공장에서. 근데 지금 네네. 이분들을 보니까 다 뭐 서로 모르는 분들이에요. 흩어져 사는 분들. 근데 어떻게 이렇게 집단 감염이 하루아침에 나타난 거를 보세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방역 당국이 역학조사 중에 좀 단정하기는 이르긴 한데요. 예. 다른 집단 감염 사례들과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공장이나 예. 뭐 다중 이용 시설 등에서의 밀폐라는 환경적 요인이 크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고요. 국별 커뮤니티들의 뭐 지역 간 교류가 원인일 수도 있고, 지역사회 외국인 커뮤니티들이 방역에서 배제되다 보니까 발생할 수도 있고, 정확한 원인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면은 말하자면은 이 공장에 뭐 5명, 저 장소에서 6명 이렇게 산발적으로 있다가 이분들이 아까 어떤 커뮤니티에서 그게 뭐 유흥시설일 수도 있고 교회일 수도 있고 모임일 수도 있고 이런 곳에서 교차하면서 거기서 확산이 된 거다 이렇게 파악하시고 계십니까?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제 외국인 방역에 구멍이 뚫린 거 아닌가 이 부분이 걱정인 건데요. 지금 외국인들은 어떤 식으로 방역 당국에서 관리가 되고 있나요? 남양주나 타 지역 이주 노동자들 사례에서 보듯이 좁은 숙소에서 밀접해 생활하는 기숙사 환경은 방역에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더욱이 코로나 감염을 우려한 고용주들의 그 이동 통제가 굉장히 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부에서 한번 발생하면 집단 감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분들 뭐 이주 문자 알림이라든지 뭐 이런 통보 다 한글로 오잖아요. 예. 그 다 이분들한테도 다 가고 있고 뭐 그렇습니까? 자세하게 영어로 소개가 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은 되고 있나요? 일단 코로나 방역 관련 안내 문자가 한글로만 돼 있고요. 공공기관을 통한 안내가 있다 할지라도 영어나 중국어 정도입니다. 대부분의 이주 노동자들이 본인이 밀접 접촉자인지 뭐 검진을 받으라는 건지 자가격리를 하라는 건지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 7월부터 8월까지 외국인 이주 노동운동 협의회가 코로나 이후에 이주민의 사회경제적 배제와 차별 경험을 실태조사한 바가 있는데요. 42%가 긴급 재난 문자 해독이 어렵다고 했고 37%가 국내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이 어려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주 노동자들은 코로나 관련 정보 습득 통로로 65%가 정부의 긴급 재난 문자와 뉴스에 의존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모국어로 번역된 정보가 부족하다고 어려움을 호소했습니다. 설령 정보를 이해해서 자가격리를 하고자 해도 현실적으로 기숙사 생활하는 사람들이 따로 숙소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방역 지침을 따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죠. 그것도 문제군요, 진짜.
그리고 기숙사 생활을 하고 대부분 어렵게 생활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은데 자가격리를 하면 어디 가서 자가격리를 할 것인가? 어떻게들 하세요, 지금은 그러면? 예, 뭐 그 자가격리에 대한 부담을 본인이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들에 대한 뭐랄까요,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찾지 못하는 거죠. 닥치면 뭐 어디 세를 얻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세를 얻든지 뭐 예, 예. 모텔을 장기 투숙을 하든지 뭔가 방법을 다 그냥 알아서 짜내야 되는 상황인 거군요. 예, 예. 그렇게 되면은 조금 숨어들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동두천의 경우는 익명을 전제로 해서 선제 검사를 해서 좀 선제적으로 이 사람들을 찾아낸 겁니다. 무증상자 중에도 확진자를 찾아낸 경우니까 가만히 있었던 것보다는 훨씬 잘한 일입니다만 문제는 이런 식으로 지금 숨어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외국인들 방역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더 있지는 않을까 전국적으로 그런 걱정이 되는데 지금 제일 필요한 건 뭐라고 보세요? 예, 뭐 외국인만 선제 검사한다고 하면 코로나 집단 감염으로 낙진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은 내외국인 구분 없이 선별 검사에 누구나 손쉽게 불안감 없이 접근할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데요. 예, 현재 동두천 같은 경우는 특정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확진된 경우이기 때문에 예, 자신과 동료들 또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검진에 응하는 것이 좋겠고요. 네. 지역 관련 단체를 통해서 적극 홍보하고 그런 단체들을 선별 진료소로 활용하는 것이 그뭐 이용자 편의나 불안감 호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두천에서 외국인들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참 걱정이었는데 뭐 지금 확진자라든지 이 검사 결과, 이 확진 경로에 대한 결과가 좀 나오면 저희가 바로 여러분들께 전달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위원장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외국인 이주노동운동협의회 고기복 운영위원장이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트위터, 페이스북, 레인보우 게시판, 그리고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여러분과 함께 만듭니다.